안녕하세요. 백세시 대상식통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너무 흔들린다. 사실 마음이 아플 때는 몸보다 먼저 작은 신호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조용히 깊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74세 정미선님은 요즘 생각이 자꾸 제멋대로 꼬인다고 말합니다. 누가 무심코 한 말도 서운함과 의심으로 번지고 혼자 오래도록 곱씹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답도 없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미선님은 스스로를 제일 힘들게 한 건 바로 자책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왜 이렇게 사소한 일도 오래 끌까?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쳤다는 확실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걱정도 머릿속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큰일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건 약하거나 예민해서가 아니라 뇌가 피곤해서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였습니다. 정미선님은 말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자꾸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아플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생각 과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혼자 견딜수록 더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미선님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걱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진 게 아니라 생각을 멈추는 힘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걱정도 큰 파도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정미선님은 어느 날 장 보러 나와서 메모지를 들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소한 선택조차 크게 느껴지고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녀는 내가 왜 이러지? 그 말을 속으로만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생각이 꼬이는 것은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피곤하다는 신호였고 마음이 잠시 쉬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정미선님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정미선님은 하루 5분이라도 생각을 쉬게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따뜻한 차 한 모금에 집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머릿속의 소음을 조금씩 줄여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라는 자책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진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쳤다는 것을 알게 되자 스스로에게 더 다정해졌습니다. 정미선님의 이야기는 마음이 처음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72세 한용철님은 예전엔 크게 마음 쓰지 않던 일이 요즘은 유난히 가슴을 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이거 좀 도와줘요라고 말하는데도 괜히 짜증이 올라오고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이 가슴 끝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용철님은 말합니다. 화를 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가슴이 아픈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감정 회복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감정은 올라오는 시간보다 가라앉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진 것도 그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TV에서 가족 이야기만 나와도 괜히 울컥했고 거리에서 혼자 걷다가도 불현듯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해진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을 조절하는 뇌회로는 속도가 느려지고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거기에 수면 부족, 혈압 변화, 만성 통증 같은 몸의 상태가 더해지면 감정이 과하게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이는 심리 문제가 아니라 몸과 뇌가 보내는 자연스러운 균형 신호입니다. 한용철님은 오랫동안 자신을 탓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해준 건 예민해진 게 아니라 마음 에너지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비로소 자신을 조금 더 용서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두 번째 신호였고 몸과 마음이 쉬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69세 이영숙님은 몸이 먼저 이상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지쳤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들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나타났습니다. 어깨는 항상 무겁고 가슴은 답답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유를 몰라 더 불안했습니다. 이영숙님은 불안함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슴 통증, 숨막힘, 갑작스러운 답답함까지 증상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도대체 왜요? 그녀의 마음이 보낸 신호는 의학 검사로는 잡히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몸 감각으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이걸 신체화 SOMATIGATION라고 부릅니다. 분명 마음이 힘든데 아픈 곳은 가슴, 어깨, 목, 배였습니다. 내가 아픈 게 맞긴 맞구나. 이영숙님은 그제야 몸이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슴이 꽉 막혀서 호흡이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건 공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걱정과 불안이 마침내 몸 바깥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신호를 억누를수록 몸은 더 큰 방식으로 말을 하려 했습니다. 몸이 갑자기 아프고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생기는 이유는 마음이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조금만 쉬자. 몸은 말보다 먼저 그 메시지를 꺼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영숙님은 깨달았습니다. 아픈 곳이 마음이든 몸이든 결국 둘은 하나라는 걸요. 76세 오세준님은 최근 들어 사람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 단톡방도 잘 열어보지 않게 되었고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은 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가 싫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낼 힘이 없더라고요. 오세준님은 어느 날 오랜만에 외출해 카페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하려는 순간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지나치게 신경 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볍게 지나갔을 상황이 갑자기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나는 요즘 이렇게 위축될까? 그 질문이 오래 남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마음이 힘들어질 때
감정보다 먼저 말이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말을 시작하려면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려워지면 대화 자체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더 말수가 줄고 침묵이 길어지고 관계는 서서히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오세준님은 말합니다. 내 상태를 얘기하면 가족이 걱정할까봐 입을 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사실 그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말문을 여는 순간 감정이 터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타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주는 에너지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대화 한마디, 약속 하나도 큰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오세준님의 침묵은 무심함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지쳐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오세준님은 누군가에게 소개기를 해본 지 얼마나 지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싫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꺼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시작하는 그 순간 눈물이 먼저 날 것 같아 입을 닫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 속에 그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피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이 무너질까 두려워 스스로 거리를 두는 반응입니다. 감정이 약해지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는 누군가가 싫어서라기보다 내 마음이 지쳐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단 3분이라도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 산책 중 꽃 한 송이 사진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리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끊어졌던 관계의 실타래를 서서히 이어주었습니다. 말은 적어도 마음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이야기는 마음이 아플 때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꼬이고 멈추지 않는 신호. 두 번째, 이유 없이 감정이 무너지는 신호. 세 번째, 몸이 먼저 반응에 나타나는 신체 신호. 네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신호. 다섯 번째, 내가 나를 탓하는 순간 늘어나는 심리적 신호. 이 5가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을 나만 이상한 것이라고 혼자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아, 내가 힘들었구나. 그 말을 내 마음에 건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찾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네 분처럼 당신의 마음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 마음의 신호를 깨닫는 것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아플 때 찾아오는 신호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그건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히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스스로 탓하지 않고
부드럽게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도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100세시 대상 식통은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